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민원과 인허가 절차를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드리는 행부자 TV입니다. 오늘은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절차를 알아보기 전에 과연 폐기물이 무엇이고 어떻게 분리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폐기물 처리업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이란 무엇일까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제, 온이,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명을 다하고 버려진 폐기물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폐기물의 분류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은 발생원 및 성질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지정 폐기물 및 생활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먼저 사업장 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존법 또는 소음 진동 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쉽게 설명해서 공장과 같은 곳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지정 폐기물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생활 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 배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폐식용유, 폐지류, 고철 및 금속 캔유, 폐목재 및 폐가구리 등 오늘도 우리가 마시고 먹고 쓰고 버린 폐기물 등을 말합니다. 그럼 이러한 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폐기물 처리업이라 할 텐데, 과연 폐기물 처리업이란 무엇일까요? 자,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이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여기서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처리, 처분, 재활용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나요? 이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뒤에 바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업자가 어떤 업을 선택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처리와 처분 및 재활용의 용어를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 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 처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재활용이 있습니다. 재활용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첫 번째,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활용이란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화살표도 보이고 괄호도 보이시죠? 좀 전에 제가 천천히 처리, 처분, 재활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폐기물 처리업의 종류를 이해하시고 그로 인해 폐기물 관리법 적용 대상을 아시게 된다면 전체적인 체계를 잡기에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폐기물 처리업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업은 총 7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란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해 수집 운반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박스를 한번 유심히 한번 봐주시겠어요? 두 번째, 폐기물 중간 처분업. 세 번째, 폐기물 최종 처분업. 네 번째, 폐기물 종합 처분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 처분업, 최종 처분업, 종합 처분업, 이렇게 처분업으로 나뉘는데요. 두 번째, 폐기물 중간 처분업이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중간 처분업이란 폐기물 중간 처분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 화학,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 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중간 처분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 최종 처분업. 최종 처분업이란 폐기물을 최종 처분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의 방법으로 최종 처분하는 영업이다. 즉 땅에 묻는다는 얘기겠죠. 네 번째로 폐기물 종합 처분업. 폐기물 중간 처분 시설 및 최종 처분 시설, 그러니까 중간 처분 시설과 최종 처분 시설을 모두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 처분과 최종 처분을 함께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박스를 좀 봐주시겠어요? 다섯 번째,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 일곱 번째,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빨간 글씨로 재활용업이 보이시죠? 재활용업. 그러면 다섯 번째로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은 무엇일까요?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갖추고 중간 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재활용업은 무엇일까요?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갖추고요. 위에서 중간 가공 폐기물, 중간 가공 폐기물을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이 있는데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이란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갖추고 위에 두 가지요. 중간 재활용업과 최종 재활용업을 함께하는 영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 파트를 넘어오기 전에 천천히 처분과 재활용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왜 이렇게 깊이 설명을 드렸는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이것을 알게 되면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허가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 큰 나무를 보고 하나하나의 나무를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드리고 하나하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기가 빠르겠죠? 그러면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그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4단계로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처음부터 설명을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해서 행정관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사업계획서를 받아본 행정청은 다른 법령 등과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서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시도나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폐기물 처리업, 지금 제출받아본 폐기물 처리업이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배출 관련 법과의 저촉 여부, 그리고 어떤 처리업인가에 따라 제출 관청이 조금은 상이하니까 요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검토해 봤더니 적정하다고 판단된 행정청은 사업자에게 이렇듯 적정합니다 라고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라고 합니다. 자, 1단계 산은 넘었죠. 자, 그럼 사업자는 조금은 좋아야 해도 됩니다. 1단계를 통과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적정 통보를 받은 내용대로, 그러니까 본인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내용대로 허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즉 시설을 이제부터 설치해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든 시설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이제는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변경 허가나 신고서를 작성하라는 말도 보라색으로 써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두 번째 제출을 하게 되고 세 번째로 시설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일련의 과정 중에 혹시나 시설을 변경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업종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중간 재활용업에서 종합 재활용으로 바꾼다든지 이러한 변경 사항이 있다면 이때는 허가 신청서가 아니라 변경 허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 뜻이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렇게 폐기물 인허가를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참 신기한 게 있는데요. 자, 다른 사업은 처음부터 인허가를 받을 때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이렇게 폐기물 처리업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것이 통과되고 이것이 통과되어야만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시설을 갖추게 되면 이제는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행정청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행정청은 적정 통보 사항대로 사업자가 시설과 법령 등을 준수한 경우에는 이렇게 인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가면 1번부터 4번까지의 과정을 아주 친절하게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고 지금부터는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행정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제출하고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을 따르면 됩니다. 두 번째로, 처분 대상 폐기물의 처분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시설과 장비를 설치할 것이냐 이런 것을 말하는 거고, 기술 능력의 확보 계획을 포함해서 내라고 돼 있는데, 기술 능력이라 하면 폐기물 처리 기사가 있는지, 그리고 대기 수질 환경 기사가 있는지 이러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에 첨부 서류를 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 한번 읽어보면, 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대기 수질을 관리하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 제출하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1종에서 5종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그 제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컨텐츠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환경성 조사서를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고,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각 열 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속로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외의 사업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가 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소각 연료회수 시설이나 폐기물을 연료로 하는 시멘트 소속로를 이용하는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이나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단계인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정말 잘 작성해서 제출해야만이 적정 통보를 받고 그 이후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번 파트에서는 알아보고, 어떻게 기재를 해야 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일단 사업 계획서의 형태를 본 다음 기재하는 방법보다는 담당 공무원이 이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검토하는지 관점을 바꿔서 다음 장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파트에서 설명드렸듯이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는 폐기물 관리법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르게 되는데요. 모양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 이어서 어떻게 기재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기재된 내용을 담당 공무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행정청의 담당 공무원은 어떤 기준으로 검토를 하고 적정 통보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사업계획서 적정 여부 검토 통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담당 공무원 손에 딱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적정 통보를 하게 되는데, 모두가 보셨듯이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1항부터 15항까지 1항부터 15항까지를 처리사업 계획서 검토라고 하고요. 하단에 보시면 첨부 서류가 있는데요. 이것을 첨부 서류 검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1항부터 15항까지 이거를 처리사업 계획서 검토 그리고 첨부 서류 검토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담당 공무원이 이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받게 되면 1항부터 13항까지 14, 15는 없을 수가 있으니까 변경사항이 1항부터 13항까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부터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천천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제출인이 있습니다. 1항은 성명 또는 법인명, 2항은 주민등록번호는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인데요. 대표자,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해서 폐기물 관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신원 조회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해서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면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가 적정 통보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4항에 보면 상호는 기존 처리 업체와 상호가 동일 유사한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항은 업종인데요. 그 업종이 수지분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등 단일 업종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처분업 및 재활용업의 경우에는 가로 안에 전문 처리 분야를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중간처분업이라고 기재를 해주시고 가로 열고 소각 전문, 나는 소각을 전문으로 한다라고 해서 소각 전문 해주시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7항, 영업대상 폐기물인데요. 이거는 영업대상 폐기물은 폐기물의 분류 기준에 따라 기재를 하되 당해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인지를 검토해서 가로 안에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을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나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을 하고 있는데 가로를 열고 폐합성 수지류다 아니면 폐목재류다 이렇게 기재를 해주면 됩니다. 또한 지정 폐기물일 경우에는 지정 폐기물 가로 열고 폐염산, 폐유, 폐농약, 폐질산, 폐황산 하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8항은 영업구역인데요. 대부분 영업구역은 전국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전국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가 늘 보는 청소차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활 폐기물이라고 하겠죠. 생활 폐기물 수지 운반업에 한해서만 시군구 단위로 기재를 해줍니다. 자, 9항입니다. 시설 장비인데요. 시설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모두 기재를 해야 되는데요. 시설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모두 기재하되 수지 운반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를 해줍니다. 첫 번째로,
지정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은 주차장 소재지를 기재해주고요. 지정 폐기물 외의 수집 운반업은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기재해주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예정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항과 12항 사업 착수 예정일과 처리업 허가 신청 예정일이 있는데 처리업 허가 신청 예정일이 그 법에서 정해놓은 기간 이내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및 시설 장비 등을 허가 신청 예정일까지 확보가 가능할까? 이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자, 13항인데요. 보시다시피 한 칸밖에 없잖아요. 이 한 칸밖에 없을 때는 기계기구가 많다면 밑에 별지라고 써서 별지 첨부라고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설 설치 장비 내역이 5항 업종과 7항의 영업 대상 폐기물을 감안하여 요건상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5항 같은 경우는 업종을 얘기하는 거고 7항은 영업 대상 폐기물인데 기계기구, 시설 장비가 말도 안 되는 것 갖다 써놓으면 안 되겠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는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첨부 서류를 유심히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의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위에 칸 채우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이 첨부 서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적정 통보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려집니다.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리 대상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 계획서,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 능력의 확보 계획을 포함하여 검토. 첫 번째, 수집 운반 또는 처리 계획서, 폐기물 배출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 수집 운반 보관 처리 계획이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 기준 및 방법이나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고요. 폐기물 종류별 수집 운반 또는 처리 계획이 폐기 물량이 폐기물 보관 시설 및 중간 처리 시설 용량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성상, 발생 주기 등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및 처리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시설 설치 및 장비 확보 계획서가 있는데 폐기물 처리 시설별로 기본 설계 도면, 설명서 및 처리 시설 배치도 등이 모두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시설 장비별 능력과 일일 작업량 등을 고려해서 시설 장비가 적정한지 여부 또한 검토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술 능력 확보 계획서인데요.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해서 허가 여건에 적정한지를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 기사다 그러면 기사는 동종의 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 서류 설명을 드렸었는데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해주면 되는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분야별로 서류를 작성토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기간에 검토를 의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크게 네 번째, 이제 관계기관에 따른 그 법령 등의 저촉 여부도 확인하게 되는데 검토되어야 할 다른 법령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가지만 설명드리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하천법, 농지법, 수산업법, 사료관리법, 비료관리법 등
너무나 많은 다른 법령들과 저촉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만약에 저촉이 이루어진다면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는 적정 통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이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등에게 의견 조회를 통하여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의견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술 검토인데요. 기술 검토의 검토 방법은 이렇습니다.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술 검토는 대기, 수질, 토양 오염, 폐기물 등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거나 관계 전문 지식을 가진 4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합니다. 다만 수지 운반업과 변경 허가의 경우 등 기술검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기술검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수지 운반업은 수지 운반 차량이 수지 운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수지 운반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수지 운반 차량의 세차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 방지 시설의 설치, 폐수를 적정하게 위탁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최종 종합 처분업 또는 중간 최종 종합 재활용 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관 시설의 규격 등이 폐기물의 보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세차 시설이 있으면 이것도 폐수를 적정하게 위탁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스, 악취 및 폐수 등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중간 재활용업의 경우에는 폐기물에 함유된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검토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허가권자라고 하는데요. 담당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허가권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시설 장비, 설치 예정지를 방문하여 진입도로, 상수원과의 거리 등을 위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루어졌으면 보완사항이 있다면 사업계획서에 보완 등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검토와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서 서류 보완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요. 불행하게도 이제 사업계획서에 반려 등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의 반려는 허가권자는 다음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업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는데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2차에 걸쳐서 서류 보완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고요. 민원인 자시로부터, 그러니까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에 반려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반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밖에 사업계획서에 전면적인 제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반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죠. 부적정 통보. 과연 부적정 통보는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의 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부적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라고 기속으로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해서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즉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하나지만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부적정 통보를 하게 되고요. 말씀드렸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 결과 허가 또는 신고 수리가 불가 판정이라고 나온 경우에도 부적정 통보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저촉되는 게 없고 이제 모든 게 잘 작성된 사업 계획서이고
다른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의 조정 및 적정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영업구역 등을 고려해서 당해 사업계획의 조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의 검토 결과 그 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계획이 적정함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의 적정 통보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중 소각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검사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소각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발열량, 사업 계획상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각 시설, 매립 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시멘트 소속로, 소각 열 회수 시설은 사용 개시 이전에 검사 기관으로부터 설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을 제한하는 사항이 없다면 다른 선행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경우 동 조건을 이행하도록 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적정 통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우 폐기물 처리업 허가 서류 검토 시 조건이 이행되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 및 이행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고 계획대로 시설을 설치한 후 최종 단계인 허가신청서 제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 작성. 자, 보시게 되면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했고 검토를 받아 적정 통보를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자는 시설을 설치하고 설치한 후에 허가신청서를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허가신청 시 제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리업 허가신청서 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릅니다. 두 번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세 번째, 처리시설 설치 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 공정도. 여기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네 번째로는 처리 대상 폐기물의 처리 공정도.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계획서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기술 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여섯 번째,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 수집 운반의 경우는 위와 마찬가지로 제외됩니다. 일곱 번째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사후 관리 계획서. 이 경우는 매립 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재활용 공정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신청서는 사업계획서와 유사하므로 허가신청서의 양식을 보시고 이것 또한 담당 공무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 검토를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첨부 서류가 참 많죠. 이 부분도 잠시 후 세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행정청의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허가신청서를 검토할까요? 그 검토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서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처리업 허가 신청서 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두 번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세 번째, 처리시설 설치 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 공정도. 네 번째, 처리 대상 폐기물의 처리 공정도. 다섯 번째, 기술 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여섯 번째,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곱 번째, 폐기물 처리 시설의 사후관리 계획서. 여덟 번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재활용 공정도. 이렇게 처리업 허가 신청서 18호 서식과 그 외 7가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토사항, 주요 검토사항은 어떻게 되냐면 처리업의 허가 요건, 그리고 우리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와의 일치 여부, 그리고 시설 장비 등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분이 자가가 아니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임대차 계약을 쓸 때
주로 2년이지만 폐기물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선 임차일 경우 3년으로 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처리업 허가 신청서에 대해 어떻게 검토하는지,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서를 어떻게 검토하는지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자, 먼저 처리업 허가 신청서상에 1항부터 15항까지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다만 기재 내용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항목별로 대표적인 것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별첨 기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허가 신청서상의 기재 내용은 적정 통보한 사업계획서와 같아야 하며, 다만 사업계획 변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한 허가 신청서의 검토는 사업계획서 검토 요령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자, 두 번째, 시설 및 장비 명세서가 있죠. 자, 기재 내용을 보면 폐기물 처리 시설 및 보관 창고 등 부대 시설, 수집 운반 차량 및 중장비, 실험실 및 실험 장비별 시설 장비명, 시설 위치, 시설 장비 규모 등을 기재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중장비 및 수집 운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번호, 즉 등록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자, 위 기재 내용을 검토하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장비 및 실험기기, 기구에 관한 사항은 첫 번째, 수집 운반업에 같은 경우는 차량 등록증의 확인을 통해 수집 운반 차량이 신청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처분업과 재활용업이 있었죠. 중간 최종 종합 처분업 및 중간 최종 종합 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차량 개량 시설이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즉 개근대가 그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실험기기, 기구가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당해 업종 또는 영업 대상 폐기물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험 기기 및 기구 일부를 구비하지 아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도저 굴삭기의 허가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되 장비별 작업 능력과 일일 작업량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 불도저 굴삭기는 임차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설에 관한 사항인데요. 수집 운반업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세차 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등기부 등본 확인을 통해 신청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지,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다만 주차장, 세차 시설 및 보관 시설이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와 3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는 공증을 받아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세차 시설은 주차 시설 내부이거나 아주 가까운 거리에 근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중간 최종 종합 처분업 및 중간 최종 종합 재활용업의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차 시설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업의 세차 시설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고요. 세차 시설은 폐기물 중간 처분 또는 중간 재활용 시설 등이 설치된 사업장 내부 또는 근접한 곳에 이것도 같이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보관 시설 같은 경우는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허용 보관량 내에 보관이 가능하고 폐기물의 보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와 폐기물 보관 시 주변 환경 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 처분 또는 중간 재활용 시설과 최종 처분 또는 최종 재활용 시설은 준공 도면 및 서류 등에 따라 처분 또는 재활용 시설의 처분 용량 또는 재활용 용량이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 폐기물 중간 최종 종합 처분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차 시설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담당자는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도 마찬가지
세차시설 장비 및 사업장 부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임차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에는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 공정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경우는 제외되겠죠. 자,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 공정도의 기재 내용은 각 시설별의 시설명, 시설 규모, 설치 내역을 기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처분 또는 재활용 시설 설계 도면, 처분 또는 재활용 공정도, 처분 또는 재활용 과정을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정의 간소화 및 제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상세 도면보다는 시설의 외형, 크기,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 도면만을 요구하게 됩니다. 검토 방법은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시설의 설계 도면 및 설명서, 처분 또는 재활용 시설 배치도 등이 사업 계획서상의 시설 설치 계획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고요. 또한 중요한 건데요. 폐성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립 시설 내에 폐성면 매립 위치, 넓이, 깊이 등 구역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매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공정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내용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분 과정 및 재활용 과정을 상세히 기재하고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가로에서는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재활용 대상 액상, 고상 등, 그러니까 액상이냐 고상이냐 고체냐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상태를 기재해야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검토 방법은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등에 대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술 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요구를 어떻게 검토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재 내용 및 구비 서류는 기술 능력 보유 현황은 확보된 기술 능력의 성명, 주소, 자격증 현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 기사면 폐기물 처리 기사, 환경 기사면 환경 기사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자격 소지자의 자격증 사본과 경력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검토 방법은 허가 신청서 상의 기술 능력 확보 내역이 기재 내용과 동일한지를 검토하고 구비 서류를 통하여 기술 능력이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산업 규격 인증서, 비료생산업 등록증, 사료제조업 등록증, 고형연료 제품 품질 규격 인증서 등 재활용 신고 대상 적합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에너지 회수 기준, 시험 성적서 등을 확인하여 재활용 신고 대상 적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한국산업 규격 인증 표시 인증, 그러니까 한국산업 규격 표시 인증 KS를 말합니다. KS 제품, 비료 제품, 사료 제품 등의 재활용 제품으로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폐기물 처리가 목적이 아닌 주 원료, 부원료로서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 재활용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도 검토하게 됩니다. 다음 6번째로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 여기서 산출 근거에 포함될 사항으로는 보관 창고의 규격입니다. 규격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또는 밑면적 곱하기 높이로 표시해서 그 규격을 표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폐기물 보관 및 표시 등. 그러니까 폐기물 보관 및 표시 등은 보관시설은 해당 보관창고 또는 보관시설에서 최대한 보관 가능한 용량을 산정하여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급적 확인이 용이한 형태로 유도합니다.
허용 보관량에 대한 밑면적,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등의 치수 표시, 그리고 높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허용 보관량, 즉 허용 보관량을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계 지점 및 적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설치해야 되고, 보관 탱크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유량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드럼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 수로 보관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가득 채워 보관하고, 지도 점검 시 줄자만으로 보관량을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관시설 배치도 가능한 축척 1000분의 1로 표시하고, 보관시설의 규격 및 보관 형태에 대한 인면도 및 평면도 등으로 알기 쉽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폐기물의 비중은 적재 시 실제 비중을 측정하여 제시합니다. 이것에 대한 증빙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폐기물의 보관 용적과 비중을 곱한 값, 드럼 보관의 경우에는 드럼 수와 드럼당 보관량을 곱한 값 등의 허용 보관량 이내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7번째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사후 관리 계획서. 이 경우는 가로 안에 보듯이 매립 시설만 해당하는데요. 침출수 관리 및 처리의 적정 여부, 지하수 검사정의 적정 관리 및 조사 실시 여부, 구조물 및 집안 등의 안정도 검사 여부, 그리고 기타 검토 사항이 있는데요.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하면서 허가 신청 전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합니다. 또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또 한 번 신원조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사용의 적법 여부, 그러니까 설치 예정지 또는 건축물이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년 이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는 공증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모든 걸 검토한 행정청은 현지 조사를 한 후에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허가 여부 결정 통보는 1. 현지 조사를 통해, 두 번째, 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불허가 통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허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현지 조사는 서류 검토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적합한 경우입니다. 적합한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해서 서류상의 기재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요. 현지 조사 시에는 처리시설, 장비 등의 시험 가동을 명할 수 있으며, 현지 조사 일정과 시험 가동의 범위 등 현지 조사에 관한 사항은 현지 조사를 실시하기 최소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현지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사항에 한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실험실의 위치 면적, 수집 운반 차량이 있을 경우 차종, 적재 능력, 차량 번호, 도색 여부, 폐기물 관리 법령에 따른 수집 운반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주차장의 위치 면적, 대형 차량 출입 가능 여부, 그리고 보관 시설은 위치 면적 재질, 허용 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재고 확인 표시,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고, 유량 계측 시설에는 설치 위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침출수 수위 측정 시설도 있는데요. 매립 시설 바닥에 설치한 차수 시설의 가장 낮은 지점에 설치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되고, 세차 시설의 경우에는 위치 면적 형태, 세차 시설 정상 작동 여부, 세차 폐수 처리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계량 시설은 위치, 일의 최대 계량 톤수의 적정 여부, 즉 개근대를 말하는 거예요. 무게 재는 거. 계량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기록 방법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험 기기나 기구의 품목 성능 수량 등을 검토하고, 불도저, 굴삭기 및 매립구 측정 기기는 종류와 재원, 등록번호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기술 능력은 기술 인력의 의료보험 가입 서류 등을 제출받아 실제 근무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가라로 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중간 최종 처분 및 재활용 시설, 허가 신청서대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허가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시멘트 소속로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제조 원료, 부원료 등 재활용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 검토 및 자문 등을 통해 시설과 재활용 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번째로 허가 신청 서류의 보안 등이 있습니다. 허가 신청서상의 서류 검토 및 현지 조사 실시를 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완료된 사실을 접수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검토 및 현지 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서류 검토만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적합 통보 시 허가 신청 전에 이행하도록 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간을 정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허가 신청 서류의 반려입니다. 허가 신청서의 반려는 그 반려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해서 허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데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차에 걸쳐 서류를 보정 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민원인으로부터 허가 신청서 반려 요구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불허가 통보, 좀 불행한 거죠. 불허가라는 거는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허가를 하는 건데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신청서에 대한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기하여 불허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보완을 요구했는데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허가 신청서상의 시설 장비 중 주요 시설 장비 등이 허가 요건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 그러나 단시일 내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불허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또한 확보된 시설 장비 등의 성능이 크게 미흡하여 영업 대상 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시설 장비 등의 전면적인 재시공 등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또한 단순히 그러나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불허가 통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온다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조항에는 다 받고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는데 이거를 이유를 들어서 불허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허가 신청 기간의 연장이 있습니다.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기간 내에 허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 기간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설 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서 그 기간을 연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리업의 허가인데요. 여기까지 오기가 참 힘든데 이제는 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법조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허가 신청 서류 검토 및 현지 조사 결과 허가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권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교부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허가 신청 서류 검토 및 현지 조사 결과 허가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건 기속입니다. 단순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불허가 통보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허가증의 기재 내용은 다 기재돼서 나오기 때문에 알 필요는 없겠지만 몇 가지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복습하는 차원에서 허가증 기재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인데요. 이게 수집 운반업인지 중간처분업인지 최종인지 종합처분업인지 중간재활용인지 최종재활용인지 종합재활용인지 기재를 하는데 반드시 가로 열고 중간처분업 가로 열고 소각전문, 그러니까
음, 소각 전문인지 기계적 처분 전문인지 화학적인지 생물학적 처분인지를 반드시 병기해 줘야 한다는 거, 이거를 좀 명심해 주시고요. 이 외에 수집 운반 차량 같은 경우는 수집 운반 대상 폐기물의 성상, 차량의 종류, 차량 번호, 적재 용량 순으로 구분하여 기재해 줍니다. 자, 지금까지 꽤 긴 시간 동안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화이팅! 허가증을 받아야죠.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행정청은 검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맞는다고 판단이 들면 사업자에게 적정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업계획 적정 통보라고 했고요. 이게 통보가 되면 시설 설치 등을 하고 마지막으로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행정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가 까다로우시죠? 다음 영상 제작할 때는 실제 기업체 샘플로 해서 종류별 처리 절차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과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10개 이상 될 때까지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해주신다면 3대가 로또 맞으시고 무병장수 하실 거예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요.